이번 시간에는 그 2023년 그 2회 기술사 시험, 그러니까 131회죠. 131회에 대한 그 총평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전과 같이 기술사 세부 시험 문제 풀이는 학원에 가서 들으시고, 저는 시험이 전반적으로 어땠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에 앞서서 기술사 그 공부 방법에 관련돼서는 제가 전에 402-1회 그 402번째가 한번 있을 겁니다. 402번째에 다시 1회 그 번외로 기술사 그 불합격 하신 분에게 대한 그 동영상이 있어요. 이걸 한번 더 보시고 공부 방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숙지. 그래서 저는 402번째 동영상에 그걸 좀 정리한 거고요. 이번 시험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냐면은, 저는 이번 시험이 기회였다라고 봅니다. 시험이 어렵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공부량이 부족한 겁니다. 본인이 인정하셔야 돼요. 공부량이 부족한 분들이 시험이 어렵다라고 저는 보시는 것 같고요. 이번에 약 한 300분 정도 시험을 봤을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 예측하기에는 이번에 합격자가 15명 이상 나올 것이다. 필기 합격자가 그 전에 8명인가 나왔었죠. 예, 그리고 뭐 하여튼 10명 이내로 합격자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대폭 15명 이상 합격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합격자 나오면은 좀 한번 대비를 해보시죠. 왜냐면 기존에 계속 합격자가 10명 이하로 나왔고, 정부 시책이 기술사를 좀 이렇게 늘리려는 시책이 있어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저희 그 간단한 그 평은 할만했다, 쓸만했다, 풀만했다는 시험이었습니다. 예, 왜냐면은 전반적으로 매 교시마다 풀만한 문제가 있었어요. 1교시부터 보면은, 자, 풀만한 문제 1번 RPO, RTO 2번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 4번 5번 여기 6번 UWB 7번 테라이르츠 제로 트러스트 이거 디지털 트윈. 요렇게만 봐도 풀 수 있는 문제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나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나머지는 골라서 풀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TBWS의 기술 특성과 국내 응용은, 이건 ICT 엔지니어에서 다뤘어요. 제가 시험 보기 전에 ICT 엔지니어를 최소 보고 하라고 했는데, 요거는 그 ICT 엔지니어 그 전에서 다뤘던 거고, 저는 이번에 오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오란이 안 나와서 좀 아쉬운데, 아마 다음 시험이든 언젠간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교시도 전반적으로 풀만했다라는 거죠. 왜냐면 9개나 풀만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을 버리냐가 항상 고민이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주파수 채배기는 이제 그 자주 안 달아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정 안 되면 뭐 소설을 쓸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주파수에 관련된 채배기 그 어떤 분배라든지 배수 관련돼서, 아니면 최근에 그 IDC가 계속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이 IDC 위주로 해서 요거 뭐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자동 스위치, 자동 전환 스위치와 폐쇄형 트랜지션 트랜스퍼 스위치 간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라라고 되기 때문에, 뭐 그래도 몰라도 소설을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신규 문제로 소설 쓰는 거는 어느 정도 쓰면은 그 전에도 보면은 3점에서 4점은 아무리 못 줘도 주더라고요. 또 정보통신공사의 위험성 평가도 소설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업무용 건축물, 공동주택 등 설계 작성 시 정보통신 설비에 대한 용량 계산서, 이런 것도 좀 신규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용량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자신이 없어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런 신규형 문제를 풀면은 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OSI 7레이어와 TCP/IP 비교하는 문제는 좋은 문제이긴 하지만 큰 점수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여유가 되는 분들은 1번 같은 걸 버리시고 뭐 10번, 12번, 13번에 어느 정도 아시는 거 풀었으면 더 점수를 잘 받았을 거고, 이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냥 안정적으로 OSI 7레이어 TCP 가는 것도 방법이니까, 그건 여러분이 잘 선택해서 하시고요. UWB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UWB만 우리가 그 공부를 했었는데, 뒤에 보면 인퍼스 라디오 방식과 캐리어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UWB를 이제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임펄스 레이디어 방식과 캐리어 방식을 모른다고 하면은 그냥 UWB를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낮은 대역으로 해서 이렇게 분포하잖아요. 그래서 UWB는 예를 들어서 3.1GHz에서부터 10.6GHz 사이에 분포하는 거고, 여기까지는 아실 거잖아요. 근데 임펄스 레이디어 방식과 캐리어 방식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근데 왜냐면은 UWB는 그 방식이 요 밑에 보면 그 예를 들어서 2.5, 2.4G라든지 이동통신보다 전력 스펙트럼이 낮기 때문에 다른 통신까지 간섭이 안 받는 거거든요. 뭐 그거 위주로 적어 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래 한 발 더 나가면은 원래 UWB가 이제 PPM 방식 이런 걸 좀 얘기를 적어주면 좋은데, 그래서 펄스 포지션 모듈레이션에서 이렇게 다른 방식에 비해서 그 뭐랄까 이렇게 요런 그 페이스 시프트 키를 이용한다라고 해서 요거를 이제 임펄스로 해서 이렇게 끌어오면 좋을 것 같은데, 요렇게 못 쓰더라도 그냥 UW 방식 쭉 적어주면서 요런 것들을 이렇게 매칭을 하면은 좋을 텐데, 그런 것들이 약간 자신 없어 하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이게 자신 없으면은 뭐 버리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냥 UW만 풀어줘도 제가 보기엔 한 4점, 최소한 4점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만약에 버리는 문제로 해갖고 방어 문제로 해서 해도 최소 점수를 받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것으로 좀 고려됐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1교시는 풀만했고, 전체적으로 저는 1교시를 이제 중하로 본다라는 개념이고요. 2교시로 가면 2교시에 보면은 직접 대역 확산 통신 방식의 확산 코드와 직접 대역 확산 이런 것들을 많이 다뤘을 거예요. DSS 방식, FHSS 방식 계속 쭉쭉 있을 텐데, 여기 보면은 요 코드와 직교 개념을 설명하여라 하기 때문에 손을 대기가 좀 어려웠을 거고요. 저궤도 위성에 대해서 위성통신은 이게 계속 이게 언급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풀 수 있었을 거고, 방송통신 기자재 적합성에 대해서도 계속 언급이 되는 부분이고, 도로통신에서 제 케이블의 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한 정보통신 설비에 대해서도 이게 많이 언급했던 부분이고, 아마 그 요약이라든지 책에도 많이 돼 있습니다. 2.4기가 무선에 여기 보면 전파파 초과의 출력에 대해서 송실하는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요런 것도 많이 그 푸는 문제고, 6번 같은 경우에 되게 좋은 문제죠. 네트워크 구성 설계 내역을 작성하고 이랬을 때에 어떤 설계 구성 내역을 작성한다는 건데, 저는 6번 같은 문제를 좋아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해서 6번 같은 문제를 푸시면 신규 문제이기 때문에 점수를 받았을 거고, 그 이외에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도 골라서 풀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2교시도 저는 이제 중하로 봅니다. 풀만한 시험이었다, 2교시도. 그래서 매 교시마다 풀만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3교시 가면 유선통신 중에서 동축 케이블의 누화 특성과 극복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VPP는 제 그 서브노트에도 있는 거고요. 이게 제가 3, 4년 전부터 좀씩 다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공부가 안 했던 부분에 이게 신규로 본 분들은 공부량이 부족하다라는 걸 인정해 주셔야 되고요. 정보통신 감리 표준색 항상 푸는 문제고요. 정보통신 공사 착공 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이것도 항상 푸는 거잖아요. OTS는 뭐 못 봤다는 거고, OTS는 뭐 신규라고 볼 수도 있고요. 서버넷 마스크, 호스트가 30개인 서버넷 마스크 설계하는 거, 이것도 제가 시험 보기 한 2주, 1주 전에 동영상 올린 것 같은데, 정보통신 기사로 해서 이런 거 풀면은 꼭 그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런 문제는 풀었을 때는 점수를 잘 받지만 못 풀었을 때는 점수가 날리고 전체적으로 합격 불합격에 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선택을 고민을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요렇게 나왔을 때는 이게 한 4년이나 5년마다 나오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풀어줘서 어느 정도 점수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걸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 뭐 3번, 4번은 충분히 풀 수 있는 거고, 공부 어느 정도 한 분들은 VPP에 대해서도 충분히 풀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혹시라도 6번을 못 풀면은 동축 케이블 누화 현상과 극복에 대해서 소설을 예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걸 골라도 풀 수 있는 시험이다. 그래서 3교시도 저는 중하로 보고 있습니다. 중하로.
예, 그래서 4교시로 가면은 4교시에 대해서 뭐 라이파이 얘기 나고 OCC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감이 없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아리까리했고요. GNSS 기술과 한국형 위성 시스템 KPS잖아요. 이거 항상 공부하는 부분이고, EMP의 발생 원리와 보호 기술, 이거 고전적인 문제죠. OMVIF의 프로토콜 및 CCTV 관리 관계 서비스 구축 방안, 이것도 뭐 자주 보는 문제고, 공중 화장실에 설치하는 지능형 이상 음원 탐지, 지능형 이상 음원 탐지니까 이것을 약간 어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송 공동 수신 설비 설치 기준에 안테나 시공 및 고려사항, 이것도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2번, 3번, 6번은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4번과 5번을 어느 걸 푸냐라는 거가 이제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1교시부터 4교시까지 다 풀만한 문제가 있어요. 뭐 사람마다 좀 틀리겠지만 풀만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131회 시험은 도전해 볼 만한 시험이었고, 이번 시험도 그 1교시부터 4교시까지 남아서 끝까지 전체 문제를 푼 분, 빠짐없이 푼 분한테는 분명히 기회가 올 것이고요. 이번에 그 새롭게 공부하는 분이 좀 많이 증가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300명 정도의 그 시험 인원이 나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공부한 분들이 이번 시험을 통해서 탈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시험 난이도에 대해서만 봤고요. 그 내용이나 풀이 과정은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0일에 시험 보시라고 고생했고요. 항상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